방금 소개받은 바이오니아 대표 박한호라고 합니다. 출연연과의 협력 관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연구 주제, 이거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오늘 이 워크숍에 참가하시는 원장님들 보니까 고객 가치라는 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연구를 하시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나 이 고객 가치라는 거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B2B, B2C, 그다음에 B2G, 그다음에 B2P, 퍼블릭까지 생각을 해서 그거의 최종 연구 결과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연구 주제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 이런 걸로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 올랐지만은 삶의 질 만족도를 보면은 OECD에서 평가한 거에 38개국 중 29위를 하고 있고요. 갤럽에서 조사한 거는 145개국 중에 11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156개국에 57위를 하고 있고,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로 봐도 63개국 중에 지금 28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러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과학 기술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연구단지는 세계 혁신 도시 평가한 거에서 세계에서 지금 보스턴 다음으로 7번째 과학기술 집적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이 정부의 국가의 총 부가가치 창출에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너무 낮습니다.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나 이 샌디에고의 바이오밸리 이런 쪽에 포함해가지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 주인데, 그런 첨단 기술 기반의 모든 R&D 클러스터랑 모든 역량을 갖고 있는 대덕은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가 냉철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가 한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충청의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배출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가치 창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항상 어디 가서 강의하면 먼저 얘기하는 게 VPC 공식입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공식은 VPC, 고객들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 밸류를 올려줄 수 있는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 가치하고 제품 가격하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고객들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고객 가치가 크게 되면 프라이스가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또 그 프라이스에서 제품 원가를 뺀 기업 이윤, 공급자 혜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기업 이윤이 커지게 되고 빠르게 성장하는 초우량 기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VPC 공식을 차이가 큰 그런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모든 연구개발에 한마디로 딱 정의했을 때
이 VPC가 큰 연구 아이템을 이제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연구 아이템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면 연구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 테마를 찾을 때 어떤 문제를 할 거냐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제일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 거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래에 우리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먼저 특허권을 선점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협상 강의를 하는데요. 협상의 10계명 뭐 이런 거 강의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고객의 요구 사항을 보지 말고 고객이 말을 안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욕구를 파악을 해라. 그러면 협상에서 반은 이긴 거다. 우리가 실제 연구 테마에서도 눈에 보이는 거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연구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따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이런 것들이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이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솔루션들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사업화 관련해서 실태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자산연구원에서 나온 걸 보면은 장애 요인으로다가 이제 첫 번째 뽑는 게 수요기업 발굴 어려움, 그 다음에 기술사업 이전 대상 기술 부족, 그 다음에 뭐 기술사업화 예산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3대 요인으로 나오는데요. 결국 수요 기업 발굴 어려움과 수요 기술 대상 기술의 부족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미국의 벤처 캐피탈 전문 기업에서 실패한 스타트업의 101개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가치를 갖다가 고객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수요 발굴 어려움이나 기술 이전 사업 대상 기술 부족이라는 거하고 이게 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하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결국은 고객 가치, 그러니까 VPC 공식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VPC를 충족하지 못하고 시장의 동향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 현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술 이전의 효율성 평가한 걸 보면은 크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늘의 이제 토론에서 뭐 많이 토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목표, 시장 중심의 연구기획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시장의 기술 수요자가 정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뭐 일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국방부 ADD에서 하는 연구들은 수요자가 군이죠. 그래서 국방부 연구는 전부 이제 군에서 그 실무 부서에서 수요조사해서 거기서 올리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연구개발 계획을 잡습니다. 국방부 R&D는 그래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연구개발비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그 국방연구 시스템은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술 수요 예측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게 또 계획을 세울 때도 기간을 상당히 오래 잡고 반드시 또 성공을 시킵니다. 전부 기간을 오래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국방 쪽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분단 국가에서 또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에서 꼭 그렇게 성공률을 높여야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국 국방이라는 것도 경제력에 의해 가지고 지탱되지 않는 국방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가 없는 국방력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첨단 제품, 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국방에도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의 이런 연구 기획, 목표 설정, 그리고 기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아까 미국 벤처 캐피탈들 얘기를 좀 했는데요. 투자를 받으려면은 실제 네가 개발하려는 제품을 살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명한테 그 가격, 이 제품을 얼마에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서 가져오면은 거의 100%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 창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70%가 중간에 그만둔대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요자들하고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내 생각하고 틀리다. 돈 쓸 사람들이 결국 돈을 안 쓸 것 같다. 이 연구를 가져갈 사람들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개발 목표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사업화 가능한 수준까지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는 지금 ADD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IP R&D 전략 수립을 통해서 특허 권리를 확보하자. 이 IP R&D 사업을 특허청에서 만드신 분이 이제 고정식 청장님이 이걸 처음 만드셨는데, IP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주요 특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클레임을 갖고서 시장을 지배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R&D를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 그리고 우리 가상 클레임, 특허 클레임까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R&D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특허를 확보해 나가고, 특허 분석 다 끝나고 우리가 이런 특허 확보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글로벌 비즈니스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전적으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추후에 라이센싱 아웃 하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고 기업의 전용 실시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기부에서 전에 국회 감사를 받으면서 좀 약간 잘 모르는 국회의원분이 왜 기업에 전용 실시권을 줘가지고 특혜를 줬느냐,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받은 다음에 무조건 이거는 통상 실시권으로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상실시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실시권이나 전용 통상실시권인 경우에는 원천 특허에서 너무나 이게 응용 분야가 광범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뭐 표준 특허 같죠. 많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은 많은 기술들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특정 뭐 시장 규모가 한 뭐 1,000억, 2,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통상실시권을 한다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 이런 데서 할 사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는 사실 상용화해가지고 바로 돈 벌 수 있는 거 제일 좋아하죠. 출연전 보유 기술들은 대부분 지금 그 6단계 이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단계 가져다가 7단계, 8단계, 9단계로 올라갈수록 제품의 완전성, QC 이런 품질 문제 이런 것들 다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반 기업에서 그런 제품의 마지막 버그를 잡고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인력들이 최고 고수들이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화 쪽이 가까워 있고 여기에서 빵꾸 나가지고 엉뚱한 것들이 만일에 그 제품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 완벽한 걸 잡기 위해서는 최고수들을 투입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7단계, 8단계 최고 고수들이 해야 될 일을 중소기업부라고 하라 그러면은 이거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까요? 대기업들은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소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화 쪽에 관련된 이것도 연구소에서 하라 그러면 연구소의 연구원들 다 싫어합니다. 왜? 내가 논문 쓰고 특허 써야지. 내가 그런 거 노가다 왜 해? 거의 노가다 하다 보면은 나 다 망가지는데 내 캐리어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화 쪽에 투입하는 인력들은 사업화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완벽한 게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UST 이런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오늘 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VPC 공식 하나만 오늘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창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산업계와 연구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이 중국의 지금 그 추격을 갖다가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가지고 원천 특허로다가 미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출연연에서 VPC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데 가치 또 제품의 가격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비용 이 부등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까 PVC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PVC밖에 몰랐어요. 네.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VC를 하면은 망합니다. 회사도 망하고 연구개발도 망하고.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우리가 많은 또 연구들 중에 회사에서 했던 것들도 그렇고 또 뭐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실제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프라이스 자체가 그 커스터머들이 느끼는 밸류를 갖다가 초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책으로도 그게 나왔죠. 유명한 사례가 이제 그 태그웨이 처음 발명한 그게 그 처음에 뭐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수단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출시 가격이 7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판한 게 저거는 그 장난감을 700만 원 주고 누가 사냐.
근데 그거를 가격을 50만 원대로 떨어뜨려 가지고 중국에서 대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1인 교통수단은 거의 중국제가 다 나가고 있죠. 그 반면으로 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가장 그 혁신적인 제품을 뭘로 들었나 하면은 아이팟 들었어요. 아이팟이요. 아이팟. 네. 예. 그 아이팟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MP3 그걸 처음 개발해 가지고 세계 시장 MP3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어요. 그런 기업이 우리 있었잖아요. 예. 근데 디자인 하나로다가 그리고 이 불법화돼 있는 그런 음원 파일을 갖다가 합법화 툴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므로써 그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그 돈을 갖고 아이폰 개발하는 그 돈으로 쓰게 되거든요. 예. 그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그래서 그 아이팟을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VPC가 PVC로 뒤집어진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태그웨이가. 예.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명백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가치 추구다. 그리고 태가 안 난다. 기업은 소비자라는 그 고객이 있지만 우리 공공연구기관은 정부와 국민이 고객이고 가치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또 태가 안 날 수도 있고 이 어려움을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협업을 해서 좋은 일종의 제품 형태로 나오게 하려면 어떤 그 사례도 좋고요. 보관이 있으신지요? 네. 김복철 이사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 이상률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뭐 우주 발사체라든가 또 국가 해경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이제 짊어지고 나는 기초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고객 가치, 뭐 시장 가격, 그다음에 제품 원가 이 부분을 다이렉트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고객 밸류라는 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수만 명이 일하고 있고 중국의 그 항공우주연구원에 수십만 명이 지금 있는데 우리 500명의 연구원들이 밤새서 일해서 그 우주 발사체를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해군합연구원에서 우리 1억도 이상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그 적은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이 밸류라는 거는 독자적인 밸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거는 밸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밸류라는 건 상당 상대치가 있는 거고 그 상대치하고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밸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거는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그거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그게 알려줬을 때 우리가 그 밸류가 정말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 이제 뭐 고객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품 연구를 할 때 고객 가치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경쟁사 대비해서 무슨 가치를 갖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사들 특허를 다 조사하는 거고 경쟁사 제품들을 시장에 있는 걸 다 조사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고객 가치 떠드는 게 이런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갖다 만들어낼 거냐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김 이사장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기초 분야나 또 일반 소비 상품 개발하는 분야나 결국 다 공통점은 우리가 가치라는 걸 포지셔닝을 할 때 우리의 경쟁자들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거기에 모든 그 연구 기획 단계에 있어서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품이든 아니면 그 기술의 성과든 경쟁 업체와 경쟁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이 우위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은 기업과 아주 밀접한 연구원이라서 말이죠. 네. 네, 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님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이 아주 그 중요한 그 현재 상황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연구소마다 그 많이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범용 기술로 많은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써야 될 뭐 표준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통상 실습권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뭐 바이오나 이런 화학 뭐 신물질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것들을 라이센싱을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투자돼야 될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투자되는 돈들을 독점권이 확보가 된다는 거 하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전용 실시권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온갖 시행착오를 다 해가지고 상용화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또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그 비용을 하나도 안 물고 공짜로 또 거기 들어가는 초기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거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무임승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기술도 있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또 에로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 기술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 현장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주시는 케이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이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문제를 찾은 거거든요. 이거는 요 문제라는 걸 내가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갖다가 부탁을 했는데 그때 나온 기술을 그 기업에 주지 않고 또 다른 기업에도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약간 그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통상실시권. 근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또 아주 원천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런 뭐 최근에도 뭐 그 제가 반도체 코팅하는 아주 나노급의 평탄도 기술을 갖다가 개발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건 통상 실시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세세하게 꼼꼼히 따져서 더 좋은 방향으로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을 잘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 평가 연구원에서 하시는 연구들은 사실 기한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OKR을 옛날부터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OKR은 이제 대개 분기별로 다 3개월치의 목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했던 약물의 전임상 시험을 한다 그러면은 12개월 내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3개월엔 뭐 하고 다음 3개월엔 뭐 하고 그 다음 3개월엔 뭐 하고 해서 목표 관리로 해서 12월 달까지 다 끝나기 위한 목표가 이미 설정돼 있고 안전성 평가 연구원에서 그걸 이미 따라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이제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루틴하게 딱 목표를 정해놓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닌 돌연 변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안전성 평가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3개월마다 평가를 정확히 해서 키 리졸트가 달성됐는지 안 달성됐는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그 3분기 한 분기를 갖다가 3개월을 목표 수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목표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R&D의 목표는 고질적인 문제점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연구개발 목표를 세우고 나면은 중간에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케이스를 말씀드릴까요? 가장 신랄한 케이스. 우리가 그 산자부에 지금 이제 뭐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는데 목표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지고서 현장에서 30분 만에 진단하는 걸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럼 코로나를 30분에 진단하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 수정하겠다 그랬더니 초기 목표하고 다르다고 안 된대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연구를 하다가 목표가 수정돼 가지고 그 수정한 목표가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목표.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더 좋은 목표로 수정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우리도 플렉서블하게 해서 연구 목표를 처음에 지금 왜 안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겁니다. 논리는 아니 니네가 그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너네가 선정이 됐는데 그걸 바꾸면은 떨어진 사람이 크레인 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최초에 제안됐던 것보다 더 나은 목표라고 그러면은 그 빨리 그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빨리 드롭할 수도 있는 예. 그것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